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옛말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했던가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몸을 귀찮게 움직여 줘야 하고 근육을 지키고 호흡량을 늘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죠. 물론 너무 힘들게 한 주를 생활했다면 푹 쉬어줘야 에너지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봄에 소생하는 기운보다 여름에 불기운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건강을 위해 봄나물도 많이 챙겨 먹고 숲길을 산책하며 즐거운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FR 데이빗의 워드 듣고 오겠습니다. Just a music man, melodies so far my best friend, but my words are coming out wrong, and I reveal my heart to you and hope that you believe it's true, 'cause words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you see,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This is just a simple song that I made for you on my own. There's no hidden meaning, you know, and when I say I love you, honey, please believe I really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천충사랑연의 진행 함께하고 있는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벌써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1주년을 지나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기념 행사를. 네. 그게 이제 4월 26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마을극장 가저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날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우리 올해 당선이 되신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저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손을 내미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잡았고, 또 많은 구의원 시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저희 FM 방송국이 잘 되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FM이 그만큼 이 마을에서 이 서대문에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방송국에 많은 프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프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떨리기도 했었고요. 또 뭐니 해도 먹을 게 또 가장 눈에 들어왔었고, 또 치맥데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치킨을 먹느라고 저는 정신이 없었는데, 선생님은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치킨을 담아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맥주도 이렇게 멀리 있었지만 이렇게 좀 가져다 드리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일을 처음에 맡을 때는, 이거 뭐 소스 드려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양배추 넣어 드려야 되지, 치킨 2가지 합쳐서 넣어야 되지, 막 되게 바빴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데펴가지고 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막 외워야 되는 상태인데, 금방 몸에서 익긴 했지만 에어프라이기가 또 하나가 좀 작동이 좀 특이하게 되는 게 있어서 좀 그것도 익숙해지려고 또 노력을 했고, 숫자도 세야 됐어요. 똑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 이거 몇 개, 저거 몇 개. 근데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남기는 경우도 있어서 하나 정도나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빼기도 했는데,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나중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저보고 더 빼라고 너무 많이 넣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수량을 정말 조금씩 뺐어요. 저녁이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배가 부르시니까 이제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전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더니 아주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킨 진짜 맛있었죠.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맛있었는데 저는 뭔가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물론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였긴 했지만 그냥 나눠주는 것도 전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하시는 두 분의 MC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진행이 너무 순조롭게 잘 되더라고요. 이창민 PD님하고 또 한 분 계셨는데 마 선생님이셨던 걸로. 방송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희 천충사랑인 3명의 저희 멤버들이 다 함께 올라가서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우리한테는 정말 크게 남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김기순 선생님께서 지금 오늘 안 계시지만 우리의 산 역사를 A4 용지 하나 가득 적어 오셨더라고요. 선생님도 보셨죠? 네. 그 선생님이 예전부터 적어놨던 건데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은 있었는데 그걸 또 얘기하고 싶다고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송 녹음할 때나 우리가
작게 공개 방송할 때는 선생님이 안 떠셨는데 단상에 올라가시니까 많이 떨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떨려가지고요. 무슨 말을 네.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김기수 선생님은 준비해온 A4 용지에 써오신 거를 읽으시느라고 그 선생님이 가운데 계셔서 보셨겠지만 많이 떠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떨고 하셨는데 저는 올라가서 떨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개국식 때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대에 가끔 올라간 적이 옛날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여기 높구나 저기 멀구나 이런 네.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높은 단상에 올라가 보는 게 굉장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떨지만 그래도 내려간다는 말씀 안 하시고 열심히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고 참 즐거웠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저희가 6년 전부터 이렇게 마을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FM 라디오의 천충사랑인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또 저희가 그 FM 방송국을 하면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그것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가 이제 1년이지만 우리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도 10년, 100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유명한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의 노력이 저의 노력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매일같이 열심히 어떤 뭔가 성실한 내용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청취했을 때 즐거워할 내용을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그날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보면 주민분들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 방송이 잘 되어가도록 우리 방송국이 정말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자리를 자리해 주셨는데 예.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항상 신경을 써주시거든요. 이 방송국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지금도 항상 우리가 1000명이 후원을 하면 우리 그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면서 그 홍보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방송이 참 좋구나. 나도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꿈을 꿨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에는 큰 방송국과 다르게 굉장히 참여하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가면서 우리가 항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린의 돌팔매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가슴은 상처가 깊어 당신은 내 인생의 방관자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제3자면서 무심한 돌팔매로 무심한 돌팔매로 상처를 주나 누구야 하소연할 것 없이 울리는 사람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봄에 우리가 너무너무 예쁜 꽃들을 많이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중에 꽃을 봤으니 그거에 따르는 우리가 그 꽃가루가 또 난리잖아요. 그러게요. 아, 정말 저희 딸내미가 밤새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재채기를 하고 코를 풀고 해서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네. 감기가 심하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차를 뒤덮은 황사가 아니라 차를 뒤덮은 꽃가루가 연두색 꽃가루가 아주 그냥 손에 닿으면 이렇게 닦아질 정도로 까만 차에 이렇게 묻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꽃가루가 애를 기침을 하게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 꽃가루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이 꽃가루가 약간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뭐든지 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꽃이 엄청 예쁘게 피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서 참 감사한데 이 꽃들의 특징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돼요. 암수가. 네. 그러다 보니 그 바람의 도움으로 수정을 하는 꽃이 있는가 하면 네. 벌레나 곤충에 의해서 그 수정을 하는 꽃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꽃은 풍매화예요. 풍매화. 바람에 의해서 수정을 하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숫꽃하고 암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접해야지만 얘가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거를 해주는 게 꽃들은 직접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개체가 필요한데 바람이 매개체가 돼주던지 아니면은 곤충이나 벌이나 뭐 나비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풍매화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민들레가 홀씨가 날리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것도 너무 많이 쌓이고. 네, 바람이 호 불면 엄청 멀리 날아가는데 네. 이런 이제 꽃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충매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달콤한 향이나 아니면은 뭐 아름다운 꽃이면서 이렇게 벌레를 잘 이렇게 당기는 이런 향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편한데 네. 이 곤충을 유혹하지 않는 이렇게 풍매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을 참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꽃가루 때문에 우리가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결막염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꽃가루가 침이나 가래를 통해서 분해돼 가지고 기관지나 폐에 도달하면 천식 증상까지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네. 또 이제 이게 꽃가루가 잘 날리는 온도가 있어요. 영상 10도 이상이 되면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아주 좋죠. 아주 좋고 햇살도 좋고 온도가 너무 따뜻해서 네. 꽃가루가 아주 열심히 날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만 걔네들도 지금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꽃가루 날릴 것 같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 날보다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 더 잘 퍼진대요. 네, 그렇구나. 초속 2m 정도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가고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간이 어느 때일 것 같아요?
글쎄요.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가 제일 많이 날릴 것 같으세요? 바람이 살살 부는 새벽이나 뭐 아침이 아닐까요? 근데 시간은 잘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그 시간대에 굉장히 꽃가루가 많이 날려요. 오전 시간대,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때는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한다거나 털옷을 입으면 안 되고 우리가 쇠타 같은 거 많이 봄에 니트 옷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네, 많이 입고 있죠. 그런 거를 좀 피하는 게 좋다. 아, 그리고 창문을 열고 우리가 이제 공기를 또 이제 외부 환기시킨다고 공기를 하고. 환기시키잖아요. 그거를 또 피해야 되고 가능한 시간대를 예, 오전에는 확실하게 좀 알아서. 예.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고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는 옷을 꼭 털어야 된대요. 먼지를 털고 네.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눈이나 코를 닦고 세수도 해버리고 몸에 이제 묻은 걸 우선 잘 꼼꼼하게 털어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꽃가루 예보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꽃가루 예보도 좀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재채기, 콧물 막 그러는 걸 보면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에 대한 반응이다 싶더라고요. 이게 콧물하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더 들어가면은 천식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또 녹아가지고 이렇게 가루처럼 돼가지고 몸 안에서 네. 몸에선 그걸 빼내고 싶잖아요. 빼내고 싶으니까 계속 재채기를 하는 거고 잘 빠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주 콧물, 눈물 아주 장난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감기는 몸살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열, 그다음에 무기력감이 오는데 알러지 반응은 알러지 비염은 그냥 흐르는 물 같은 콧물, 그다음에 눈, 코가 좀 가렵고 재채기 등이 좀 계속 나고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가 갑자기 너무 심해져서 잠을 못 자고 저도 같이 잠을 못 자서 병원 가서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청취자분들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겼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말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털으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 빨래도 가능한 이 시기에는 집안에서 말리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진짜 그래야겠네요. 제가 좀 햇빛이 너무 좋아서 야외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빨래를 많이 빨아서 널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알러지 비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맑은 콧물, 가려움증, 재채기가 특징이니까 그거를 좀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원인이 뭔가 잘 파악하고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치환의 희망가 듣고 와서 또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5월 5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5월 5일은 이파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날이다? 어린이날이고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꼭 기다리던 네,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날이죠. 네, 뭐 진짜 옛날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린이날이라고 항상 쉬는 분들만 계시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린이날 놀러는 항상 한 번씩 가주지만 그렇게 애들이 졸라야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은 뭐 어린이날이 아니래도 많이들 놀러를 가니까 그쵸. 놀러 가거나 선물을 해주고 하니까 크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어린이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고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죠. 네.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어린이날 부모님들이 떡이나 뭐 과자나 뭐 음료수를 가져오셔가지고 나눠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 그래요. 초등학교 때. 네, 맞아요. 그때는 그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몇 분이, 그러니까 네. 임원진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갖다 줘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아이들의 그 1년 내 기다리는 그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그래도 손에 음식을 쥐어서 보내는 날이었는데 요즘은 맞아요. 그거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진짜 어린이날 5월 5일이 어린이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항상 행사는 5월 4일 날, 그 다음에 4일이 휴일이면 3일 날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 운동회도 했었던 것 같고요. 아, 맞아. 네. 소운동회요. 예. 네, 소운동회도 했었던 것 같고, 뭐 부모님들이 가져다 주시는 임원 부모님들이 가져다 주시는 먹을 거를 받아서 맛있게 교실에서 먹었던 기억도 나고, 또 저는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음식을 갖다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제가 임원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언니로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되게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때 그런 때 되면은 뭐라 그러지? 어떤 거를 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정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과점 빵이 굉장히 제일 비싸고 또 맛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돌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그거랑 음료수 하나 추가로 해서 돌린다거나 예. 그리고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햄버거를 돌린다거나 네, 맞습니다. 피자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게 갔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끊어지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에서 그런 거 네, 절대 하지 나눠주지 말아라. 못하게 그래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엄마들은 되게 편해요. 사실은 아이가 뭘 해도 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고 좋아지긴 했는데 네. 아이들도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예.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더라고요. 문제 잘 풀면 뭐 코코아 타먹는 것을 준다든지 간식을 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으신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어린이날만큼
가장 행복한 날이 없는데요. 어린이날의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정의는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함부로 좀 불렀잖아요. 네. 애들 뭐 여자아이들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뭐 부르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참 어린이를 생각하게 했거든요. 네. 그랬다면 그 당시에 어린이가 좀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은 어린이를 소유물로 보거나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아닌데 창문 밖으로 애를 던졌어요. 어머머. 그 옆집에 놀러 가는데 창문으로 애를 던지고 네. 자기는 걸어서 가고 아,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함부로 좀 생각한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이런 게 되면서 이런 날짜도 생기고 기념일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배포된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를 하셨네요. 방정환 선생님께서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경어를 써야 되네요. 네. 첫 번째 어린이날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정말 멋진 내용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조문에도 어린이를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한대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딱 5월 5일 하루만을 아이들을 위해서 오로지 그냥 해줘야 된다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 했었는데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애들이 알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긴 네, 한데 아주 해피한 아이들의 대신에 부모님은 그 주머니 사정도 어려울 것 같고 너무 힘든데요. 네. 근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이런 어린이 주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5월 5일 날은 진짜 급한 일이 있다던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함께 놀러 못 가는 날도 있고 선물을 그날 못 사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주간에만 사주면 되니까 엄마들도 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들어요. 딱 5월 5일 하루를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야 내일해도 돼 하는 이런 그렇죠. 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어린이날 선생님 그럼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린이날 혹시 행사, 축제 이런 거 많이 있나요? 너무나 많은데 네네. 멀리 가지 않고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홍제천에서 또 행사가 있으세요. 아 예. 예, 우리 서대문구에서 홍제천의 행사를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이틀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틀 동안 네네네. 5월 4일, 5월 5일 홍제천에서 독립문가 어린이날 축제를 독립문가 홍제폭포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독립공원 및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무대 공연이 있고 마술쇼, 오케스트라 합창단 공연, 체험 부스, 솜사탕, 팝콘, 인생 네컷, 무료로 즐기는 이벤트 존, 스포츠 활동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거, 레이저건 체험이 있고요. 또 신나는 생일 파티, 왕자 공주 퍼레이드 그런 것도 있네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멀리 가기 힘들면 또 홍제천도 괜찮잖아요. 네. 홍제폭포 어린이날 축제는요.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신나는 놀이마당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5일 시간은 똑같고요.
홍지천변에서 여기는 더 많은 행사를 합니다. 4개 마당 6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태권도 시범, 마술표, 버블쇼, 어질리티 체험 및 시범 공연, 인디밴드 공연이 있고요. 또 놀이마당에서는 우리 육군, 경찰, 소방장비 탑승, 인생 네컷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마당에는 동화 구연,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등 먹거리도 까베기, 솜사탕, 소떡소떡 등 많은 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런 아이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날 갈 곳이 많아서 참 좋네요. 어린이 대공원, 놀이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놀만한 데는 되게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로 다 데려갈까? 놀이공원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발 디딜 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예. 정말 지금 보면은 광진구 능동 시립공원에서도 뭐 행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원이 있는 곳은 대부분 많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예. 보면은 뭐 저는 어릴 때 엄마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창경궁을 데려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창경궁하고 그다음에 그 어디요?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때 갔던 기억이 너무 나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네, 올해 그냥 항상 가는 데는 아니었고 뭐 네, 한 번씩 그죠.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 그리고 남산에도 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갈 만한 데가 아주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도 항상 그런 공간에서는 행사를 해서 네. 아이들이 갈 만한 이런 그 곳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그것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김밥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공원에 갔을 때 김밥을 싸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너무너무 좋고요. 옛날에는 김밥집이 많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항상 싸가지고 갔었던 그렇죠. 게 맞나요? 아, 맞아요. 그랬죠? 집에서 많이 해서 갔죠. 예. 이제 김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소풍에는 예전에는 진짜 김밥을 싸서 보냈었는데 엄마가 편하기 위해서 요즘에 주먹밥도 좀 싸고 있거든요. 아, 주먹밥 좋죠. 주먹밥 아주 편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동물원 같은 데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 아이들이 뭐 동물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동물원을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동네에서 놀려고 마음을 먹으면 동네에서 놀게 되는데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나가자 그러면 또 멀리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이 주간 내내 놀아야 되는 건지. 네,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청소년이잖아요. 아, 청소년도 아직 어린이죠. 네, 그래서 청소년들도 정말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는 이제 자기는 어린이날 선물을 안 사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중학생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린이 주간이 일주일이나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자기는 딱 하루만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아니다 막 하면서. 근데 참 특이한 게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와 그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18세 미만의 사람은 전부 아동이라고 해요. 혹시 그런가요? 아세요? 아, 예. 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는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이니까 그 아이들도 어린이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동이라는 이름 그렇죠. 자체는 어리다는 느낌이니까. 네. 근데 아동은 되게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아이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건데, 또 어린이라는 단어는 초등학생 아이까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네요. 그리고 사전상 정의로는 어린이와 아동은 대략
4, 5세부터 13, 14세까지 아이들을 칭한다라고 아, 하기 때문에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뭐 어린이라고 좀 봐줘도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많이 네, 서운해하더라고요. 많이 서운하죠.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아, 어린이는 아니지만 너도 어린이로 보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해야죠. 예. 이 방송을 들은 저희 딸이 너무 좋아서 아주 한호성을 지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은 혹시 몇 살부터 몇 살인 줄 아세요? 청소년은 그러면 고등학생인가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인가요? 고3을 말하는 걸까요? 청소년은 네. 9살부터 24세 이하로 네. 대학생까지는 다 청소년으로 아, 이렇게 그렇군요. 보는 거고요. 예, 우리가 청년은 또 이제 30대 뭐 이렇게 40대 아.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동복지법 하면 아동이니까 초등학생까지만 아동이지 이렇게 생각할 라고 게 생각하면 안 아니라, 되겠네요. 18세 미만은 다 아동이다. 고등학생까지는 다 아동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고 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얘는 아직 아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서로 같이 다듬어야 되는 우리가 잘 키워내야 되는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공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비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5월 달에는 정말 기념하는 날들이 많아요.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금방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노동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씩 놀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날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날이 좋은 날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또 이 노동의 날, 근로자의 날이 정말 즐거운 휴일입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뭘까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네. 안타까운 날입니다. 그 어떤 분들에게나 다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또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날은 그런 모든 분들을 다 기리고 생각할 수 있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대문구에 있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 134주년 세계 노동절 축제를 서대문구에서 네. 했었어요. 신촌에서. 아,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노동가요 부르는 게임도 했고, 은평 여성 퍼포먼스 난타팀도 왔었고, 네. 50+ 훌라댄스 주민 동아리도 와서 네. 함께 행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부스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퀴즈도 맞추고 주먹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풀빵도 만들고, 산업 안전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윷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노동법 상담도 해주셨고요. 사회 공공성 캠페인, 그다음에 노동 역사 알기, 산업 안전 체험 등 많은 행사가 있었었네요. 네, 그날 저는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네. 주먹밥을 열심히 만들어서 나눠드렸고요. 예. 많은 분들이 딱 식사 시간 끝났을 때 2시에는 그렇게 안 오시더니 조금 예. 지나자마자 이렇게 출출하셨는지 이렇게 점심을 안 드시고 온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먹밥을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요. 주먹밥을 만드는 데는 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나눠주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가진 걸로 나눠주자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못 드리지만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예. 그걸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참 감사했죠. 그냥 주먹밥은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무슨. 그래도 그 천막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그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 노동절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 노동 총연맹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일제 시대 때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1923년이요. 그리고 큰일 하셨네요. 아이고, 그리고 엄청 힘드셨나 봐요.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네네.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를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 행사가 열렸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정부는 1958년 때부터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을 창립 기념일로 해서 3월 11일 노동절로 정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64년에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해서 노동절이 됐다고 합니다. 네. 노동절이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파업을 1886년에 5월 1일 날 해서 그날을 네. 노동절의 시초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 선생님 노동자가 누군 것 같으세요? 일단 열심히 일을 하신 모든 분이 노동자가 아닐까요? 근로자, 사실은 노동자.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자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노동자의 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노동자가 정말 이렇게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어린아이들은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인들은 노동자이고 네. 그 다음에 노인 노령에 계신 분들은 노동자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누구나 다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이용해서 저기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가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인구의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노동자의 날을 그 어떤 날보다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날이 아닌가.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5월에 행사들이 많고 즐거운 날도 많지만 이렇게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이렇게 소중한 날도 많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날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정말 좋은 날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5월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은 어린이날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가장 뜻깊은 것 같고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스승의 날도 있고요.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뜻깊은 날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노동자가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날 동요 어린이날 노래하고요. 5글자 예쁜 말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이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이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